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교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그 질문 글들 올라온 걸 쭉 봤어요. 덧글들에.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 발치를 왜 해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교정을 하면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 또는 안 하게 되는 경우 뭐 발치가 하게 되면 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발치 뭐 이런 부분 얘기할 때 제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던 게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였어요. 공간 부족.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치아가 배열될 뼈의 넓이, 길이와 치아를 쭉 일렬로 세웠을 때의 길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법으로 뭐 발치나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정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크게 하나인 치아가 삐뚤삐뚤하다. 지금 이 배경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 사진을 보시면 치아들이 고르지가 않고 약간씩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치과에서 교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돌출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뼈가 이런 식으로 뼈가 존재하는데 이 뼈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0mm 정도가 된다. 치아들 이렇게 각자 배열을 했을 때 각자의 폭이 있잖아요. 이 폭들을 쭉 더했을 때 저희가 실제 이제 교정 진단을 할 때 이런 폭들도 다 이제 자로 재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폭들을 쭉 더해서 일렬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치아를 일렬로 늘어놓기 위해서는 110mm의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치아들은 전체를 쭉 가지런하게 늘어났을 때 110mm 정도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게 배열될 자리는 100mm 밖에 없다 라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자면 10mm 정도의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치열이 일단 고르지가 못해요. 좁은 공간에 치아들을 구겨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삐뚤삐뚤 틀어져서 배열이 되겠죠. 이 치아를 폭은 이 정도인데 치아가 틀어지면서 한 이 정도의 폭만 차지하게 되잖아요. 실제 치아는 약 한 8mm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데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니까 한 6mm나 7mm 정도 내에서 이걸 배열이 되려면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돌출입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치아는 배열될 공간이 100인데 치아가 들어갈 자리는 100인데 치아들은 이들이 커서 110의 공간을 차지해야만 한다면 여기엔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뻗는 식으로 또 배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아가 삐뚤삐뚤하고 돌출입이 생기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바로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다.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공간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간 부족이 어느 정도냐? 공간 부족의 이 양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간 부족의 양이 크지 않을 때는
첫 번째로 이 사이를 조금씩 다듬어요. 조금씩 갈아내는 거죠. 치아, 치아 같은 경우는 약 1mm 정도의 범낭질이라는 겉에 단단한 층이 있어요. 그래서 범낭질 상에서는 약간의 조정을 된다 하더라도 이가 시리거나 뭐 크게 상하지는 않는데,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앞니 같은 경우에 사이사이를 0.5mm씩만 다듬어낸다면, 치아가 예를 들어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6개잖아요. 0.5mm씩만 다듬으면 이 치아 0.5, 이 치아 0.5니까 공간, 이 사이마다 약 1mm씩 저희가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사이를 깎아내면. 그런 식으로 사이를 다듬어서 치간 부위를, 치아 사이, 이 간자는 사이 간자인데요. 치아 사이를 삭제를 해서 공간을 얻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분 교정을 할 때 제가 많이 쓰는데, 실제 증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오셨을 때 이와 같이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사이에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 이들이 약 고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어금니 교합이나 이런 건 아주 좋고, 송곳니까지는 약간 틀어져 있지만 앞니가 뒤로는 배열도 고르고 물리는 것도 굉장히 잘 물리고, 이거는 지금 어디 닿는지 보려고 교합지라는 걸 종이를 이용해서, 색종이를 이용해서 찍은 건데, 여러 군데가 종이도 찍히고 물리는 것도 아주 좋으셨어요. 그래서 굳이 어금니는 건드리지 않고 앞니만 어떻게 부분적으로 교정을 해서 배열을 좀 펴볼까 했던 증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치를 하면 안 되겠죠. 어금니는 좋으니까. 전체 교정을 할 건 아니고 부분 교정을 할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치간 삭제를 이용해서 부분 교정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이렇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아 사이를 0.5mm씩 다듬어서 공간을 얻었었고요.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만 장치를 붙여서 부분적으로 배열을 했던 증례입니다. 이분은 아랫니도 같이 교정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래도 어금니 쪽은 배열이 아주 좋아요. 물리는 것도 괜찮고, 다만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만 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공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치간 삭제를 해서 공간을 얻어낸 다음에 배열을 가지런하게 폈었습니다. 치료 끝난 다음인데요. 치간 삭제를 해서 아무래도 치아가 사이즈가 살짝 작아진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공간을 얻어서 보시는 것처럼 가지런하게 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었고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위에서 봤을 때와는 안 보였던 이런 높이 차이도 보이고 하시잖아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잇몸 높이도 맞추고 배열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부족의 양이 크지 않을 때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이 치간 삭제를 통해서, 치간 삭제는 제가 예를 든 거는 이제 부분 교정이었는데, 전체 교정을 할 때도 공간 부족의 양이 크지 않을 땐 치간 삭제를 이용해서 교정을 진행을 합니다. 공간 부족의 양이 크지 않을 때 치간 삭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공간 부족이 크지 않을 때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로 쓰면 이제 치열궁 확장입니다. 말이 좀 딱 와닿지는 않죠. 치아가 배열된 궁, 이거는 그때 말씀드린 활궁자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치아가 배열된 모습을 보면 활처럼 휘어져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악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궁, 치아가 배열된 이 악궁을 확장한다. 옆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장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쓰이는데, 어쨌거나 오늘의 초점은 그건 아니니까 어쨌건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치아들을 옆으로 조금 벌리는 거예요. 치열궁을. 치열궁이 지금 이랬다면 이렇게 배열된 선을 따라서 이렇게 홀을 그렸을 때 이런 모습이라면, 치열궁을 확장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조금은 넓어지겠죠. 치열궁이 이렇게 확장되고 나면 아무래도 이 흰색 선보단 주황색 선이
주황색은 아니고 살색인가? 살색 선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만큼의 공간도 더 있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열궁은 뼈 밖으로 이를 넓힐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치열궁 확장은 아무래도 한계점이 좀 있어요. 양쪽으로 많아야 한 2, 3mm 정도, 이쪽으로도 2, 3mm.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치열궁이 좁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치열궁을 확장시킴으로써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치열궁 확장은 어릴 때 주로 쓰고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세 번째로 공간이 부족할 때 공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어금니들을 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어금니가 뒤로 가면 그만큼 예를 들어 어금니가 2mm 정도만 뒤로 가주면 여기 공간이 어금니가 가면서 공간이 생길 거잖아요. 그 공간 이용해서 앞니들을 뒤로 끌면서 좀 배열을 할 수가 있죠. 어금니를 뒤로 미는 거는 제가 2mm라고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로 한쪽에서 2 내지 3mm 정도 최대치로 어금니를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하면 이제 4 내지 6mm, 평균 하면 5mm 정도잖아요. 그래서 공간 부족의 양이 5mm 내외일 때는 따로 발치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앞니의 위치는 유지하면서 어금니를 뒤로 보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금니를 그 뒤로 보내는 거는 성장기 아동, 그 중고등학생 때는 헤드기어라는 장치를 사용을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교정용 스크류를 심어서 어금니를 뒤로 미는데 아무래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그 성장기 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조금은 더 쉽습니다. 이건 이제 비발치를 해서 교정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성장기에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치과에 왔었어요. 보시면 송곳니는 덧니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배열도 약간 틀어져 있고 앞니는 굉장히 깊이 이렇게 물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깊이 물린다는 건 물었을 때 윗니에 가려져서 아랫니가 이만큼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원래는 옆에서 보면 윗니가 이렇게 있을 때 아랫니가 한 이런 식으로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보면 한 1 내지 2mm 정도? 그 정도 덮는 게 정상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윗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를 많이 덮어서 아랫니가 반도 채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깊이 물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헤드기어라는 장치를 써서 어금니를 뒤로 보내서 교정을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감쪽 같죠? 그래서 성장기 때는 아무래도 치아 이동도 좀 더 빨라서 교정이 되게 금방금방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헤드기어나 이런 거에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위에서 봤던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송곳니에서 송곳니를 기준으로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와 같이 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어금니를 뒤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한 후에 배열을 했던 케이스예요. 헤드기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공간 부족의 양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게 막 많이 삐뚤삐뚤해 보이지만 앞니도 그렇고 어금니는 이 작은 앞니는 이만큼의 공간에 여기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 부족 양을 계산했는데 한 4mm 정도 나와서 헤드기어를 이용해서 충분히 배열을 할 수 있겠다 해서 헤드기어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플러스로 앞궁의 확장도 같이 좀 진행을 했었고요. 처음 사진은 이런데 치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배열도 가지런해지고 헤드기어를 잘 반응해서 어금니들도 뒤로 밀면서 치료를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부족할 때 세 번째 헤드기어란 장치를 쓴다. 여기까지 혹은 뭐 성인의 경우에는 교정용 미니 스크류 이걸 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쉼없이 달려왔는데 조금 쉬었다가 갈게요. 쉬는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많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 미니 스크류입니다.
교정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정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교정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교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의 채널의 다른 동영상을 보시다가 호기심에 클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이 동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교정에 대해서 뭔가 관심도 있고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교정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미니스크류예요. 미니스크류는 뭐냐면, 자, 교정을 할 때 송곳니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송곳니예요. 그리고 작은 어금니는 하나 빠졌고 발치를 했다고 치고, 옆에 작은 어금니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큰 어금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공간을 닫으려면 이쪽에 고무줄을 연결해서 쭉 당기겠죠. 근데 교정이라는 거는 치아가 뼈 안에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뼈 안에 묻혀 있는데, 제가 그 교정의 원리를 설명할 때 쉽게 표현하면 치아들이 늪 속에 파묻혀 있다라고 비유하면 딱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찍는 거라서 그림이 좀 달라졌고, 매끈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치아가 늪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발치를 한 공간을 이제 고무줄을 끌어서 당겨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앞니가 너무 돌출이 심해서 발치한 공간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앞니가 가급적 최대한 딸려와서 공간을 닫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고무줄을 걸어서 당기게 되면 송곳니도 딸려오지만 늪 속에서 같은 힘을 받기 때문에 작은 어금니랑 큰 어금니도 앞으로 딸려오게 돼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대 4 정도로 어금니가 앞으로 4 정도 나오고 앞니가 6 정도 끌려 들어가면서 공간이 닫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만을 다 끌어서 가급적 앞니가 10대 0까지는 아니더라도 9대 1 정도로 앞니를 최대한 끌어당기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미니스크류입니다. 미니스크류는 이 늪 속에 파묻힌 치아들 사이에서 일종의 말뚝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뼈에 단단히 박혀서 미니스크류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송곳니를 장치를 이용해서 고무줄을 미니스크류에 걸게 되면 송곳니를 비롯한 앞니들은 뒤로 끌어당겨지는 힘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어금니에는 어떠한 장치도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금니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정은 항상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송곳니를 내가 원하는 거는 이쪽에서 보면은 송곳니를 뒤로 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니를 집어 넣어서 공간을 닫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용측이라고 하면 반작용으로 고무줄이 걸린 어금니들도 같이 힘을 받아서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반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교정을 할 때는 작용되는 힘을, 즉 내가 원하는 치아를 최대한 다른 치아에 이동 없이 움직여야 할 때가 생겨요. 여기서 비유하자면 얘네들은 움직여서는 안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원이라는 말을 쓰고요. 고정원. 고정이 딱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얘는 이제 작업측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고정원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원의 역할보다는 같이 좀 딸려 나가는 힘을 받는데, 스크류는 얘네는 고정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이 반면에 스크류는 절대적인 위치를 고수한다. 그래서 스크류를 절대 고정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스크류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 필요한 앞니를 최대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미니 스크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돌출이 심하거나 할 때는 미니 스크류가 꼭 필요하겠죠. 미니 스크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의 동영상의 핵심입니다. 발치를 어떨 때 하느냐. 그러면 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